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야구 입시 멤버십 설명회를 주관하는 윤영준 트레이닝 센터의 윤영준이고, 오늘부터 아마야구의 서태영 관리자님입니다. 소개 네. 부탁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마야구 운영하고 있는 서태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사학과 재학 중이면서 교사 준비, 교직 이수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대학 입시 준비 이제 2018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대학 유학 전문 업체에서 선수 총괄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학교인지는 이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학교 한두 개, A대학, B대학 체육특기자 입시 기준 자문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준 트레이너이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트레이너입니다. 야구 선수들을 케어하는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한 지 이제 횟수로는 약 5년 차를 접어들고요. 제가 이 야구 입시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모두 다 프로에 가고 모두 다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 모두 다 프로에 갈 수는 없는 건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을 가지고 진학을 해서 최대한 야구의 환경이 더 좋은 학교에서 운동을 시키고 싶고, 혹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요. 올해가 4번째 입시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목차는요, 첫 번째는 야구 특기자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이유,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시즌 운영 방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왜 멤버십 정보를 알아야 되는지 총 4가지의 목차를 준비하였습니다. 야구 특기자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일반 대학 입시와 전형 방법이 평가 항목이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치렀던 입시, 그리고 형 혹은 누나, 우리 형제들이 치렀던 입시와 지금 2023년도 입시, 그리고 특히 특기자 입시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그냥 대학 가는 거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야구 특기자 입시는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과정으로 선발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일반 학생들의 입시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면접, 논술, 수능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야구 특기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기 실적, 그리고 학생부, 그리고 면접, 실기, 이것들을 학교마다 다 다르게 비율을 선정해서 입시를 선발합니다. 뭐야, 학생부 면접 경기 실적만 들어가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영 및 시행 방법이 일반 학생들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전형과 평가 항목이 정말 모두 다 다릅니다.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논술, 정시 등 되게 다양한 전형들이 있지만, 사실 같은 부류의 전형이라면 논술을 제외하고는 학교마다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야구 특기자는 체육 특기자라는 하나의 전형만 있지만, 이 학교마다 전형별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실적만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있고요. 경기 실적에서 혹은 어떠한 항목을 보는지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것들을 보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항목들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부 비중이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영어, 국어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수학도 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탐구까지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이 조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어떤 과목들이 반영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교들이 면접을 보는지, 그리고 어떤 학교가 실기가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하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학교의 항목 조합이 다 다르고 비중이 정말 다 다릅니다. 일반 학생 입시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보일 수 있는데,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이 특기자 전형의 평가 항목의 조합은 정말 같은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고, 범위들이 너무 심해서요.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뒤에 어느 정도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그리고 또 이해도가 필요한 이유가 정시가 없습니다. 오직 수시뿐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수시 6장, 정시 3장, 총 9장의 카드가 있는데, 음악 특기자나 실기 정도를 보는
아이들은 정시로 선발하지만 학생 야구 선수들은 체육 특기자가 100% 수시 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평가 방식이 다 다르고 어떤 학교에서 나를 더 높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고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구 특기자에게 열린 4년제 특기자 전형이 있는 학교가 서울대를 포함해서 21개뿐입니다. 그리고 이 21개에서 실기평가나 면접평가가 날짜가 겹치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A 학교, B 학교 날 둘 다 높게 평가하는데 날짜가 겹쳐서 두 학교를 못 쓰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기 실적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수는 이닝과 평균 자책점, 타자는 타석과 타율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 도루, 장타, 홈런, 투수의 경우 탈삼진, WHIP, 그 다음에 타자의 OPS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는데요. 어떤 학교는 3학년 실적만 반영하고, 3개년,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모든 성적을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의 실적으로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간에 어떠한 항목을 평가하고 이 평가가 도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2개년도에 봅니다. 2학년, 3학년을 보는데 이 학교가 특이한 건 오로지 전국대회만 봅니다. 전국대회 타율과 전국대회 타석, 홈런, 도루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수는 평균 자책점, 이닝수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약간 특이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아까 전처럼 16강을 못 드는 16강을 못 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수도권에 있는 인하대 좋은 학교잖아요. 그리고 학교의 지원도 되게 좋아서 많이 가고 싶은 학교인데 16강을 가지 못한다면 인하대는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0점 처리밖에 될 수밖에 없는 학교가 됐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합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의 1학년 총점, 2학년 총점, 3학년 총점 중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인정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타석, 타점, 도루, 안타, OPS, 그다음 투수는 이닝, WHIP, 삼진, 평균 자책점을 그 배점들이 다 존재하는데요. 이 배점들의 총합 100점에서 1, 2, 3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인정합니다. 많은 선수들 중에서 3학년 때 좀 부진했는데 2학년 때 좀 잘해서 2학년 만점을 받아놔서 2학년 성적으로 입학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중대는 많습니다. 또한 전국대 16강 이상, 전국대 8강 이상이라는 팀 성적 제한을 두는 학교가 꽤 있어서요. 지원하는 학교의 팀 성적 중요도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가 가장 이게 강한 학교이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원 자격은 16강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다 이 팀 성적에서 16강 점수와 우승 점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6강으로는 개인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16강 점수를 받고는 뒤집을 수 없는 게 현실이어서 어느 학교가 16강 혹은 8강에 차등 점수를 두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야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경기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야구 평가 요소뿐만 아니라 교과 항목에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 이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야구 입시 멤버십에서는 어떤 학교별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별 항목 중요도, 지금 보시는 큰 그림에서 지금까지 경기 실적, 오케이, 뭘 보는지 대충은 알겠어. 수생구 교과, 오케이, 이게 보는구나. 그러면 비교 항목을 파악했다면 학교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학교에 따른 중요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아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랑 경희대를 준비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40%, 그 다음에 경기 실적 40%, 그 다음 기타 잠재 역량 20%입니다. 기타 잠재 역량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많이 보는데요. 그러면 학생부 플러스 비교가 20%, 총 60%가 1단계, 경기 실적이 4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성균관대학교 1차를 붙을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올해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은
그 야구부를 해체한 글로벌 선진 아이들이 그 학업 성취도가 되게 높은데 제가 알기로 꽤 많은 선수들이 그 1차에 성대가 붙은 걸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결국 합격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2차에서 실기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까지는 바라보지 못했는데 1차에서 꽤 많은 글로벌 선진 아이들이 1차에 합격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를 예를 들었는데요. 경희대는 경기 실적 70%,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습니다. 몇 점을 주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대략 한 100점 정도, 등급마다 100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면접 평가 2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7%, 출결 1.5%, 공사 1.5%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거의 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3등급이 사실 거의 최상위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거의 다 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3등급에서 같은 3등급에서 누가 타율이 더 높다고, 이닝이 더 많다고, 평균적 차이점이 낮다고, 홈런이 더 많다고 차등 점수를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등급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면접 혹은 학생부 교과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학생부 교과와 출결이 100점 만점인 70점 학생부 교과가 70점 만점인데 여기서 사실 1등급은 70점이고 9등급은 빵점인데 그러면 뭐 10점씩 이렇게 내려가냐 혹은 7점씩 이렇게 내려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야구 선수들이 가장 많은 분포도를 하고 있는 4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점수 차가 4등급 25점이고 9등급이 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점 차이밖에 사실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가 살짝 낮더라도 면접을 잘 준비해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특성화고랑 자사고 같은 경우에 특성화고는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낮은 평가를 받는 편인데 충분히 면접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면접에서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비교과 활동들을 준비해야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경기 실적이 비교적으로 약세,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경기 실적이 안 좋더라도 그 차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학업 성취도로 학생부로 역전시킬 수 있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경남대랑 동의대 같은 학교에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짝 낮더라도 내가 등급이 좋아서 학생부 성적이 좋아서 역전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이 학교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학생부 교과 비중이 높아 보임에도 학생부 성적을 가지고 학부를 역전시키기도 어려운 학교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별로, 항목별로 중요도가 어떠한지 이해하고요. 그 역전을 발판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역전을 막아내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시고 입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원 자격과 제가 3년 동안 개인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땡땡학교 지원 자격이 이러한데 저희 이 학교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네. 근데 지원 자격 합격선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20학년도의 중앙대 합격자인데요. 중앙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특기자로만 등록돼 있으면 모두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 점수를 보시죠. 취득 점수가 94점이 최하점입니다. 94점 정도는 돼야 이 학교의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실기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중대 같은 경우 면접은 없고 실기가 있는데요. 실기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취득 점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합격선과 지원 자격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저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요.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합격선을 제공하여서 본인이 원서를 접수하기에 적합한 학교를 찾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태용 씨가 설명해 주실 건데요. 예, 저는 이제 시즌의 운영 방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사실 매 시즌마다 운영 방식이 변화하는 거를 이제 3학년 학부모님들 계시면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시즌 운영 방식이 지금 거의 다 살짝씩 바뀌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거를 혹시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매년 주말 리그 운영 방식 그리고 전국대회 참가 방식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바뀐 방식을 입시에서 적용하는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학교 간 선배들한테 선배 혹시 여기 어떻게 하면 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선배가 그걸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배가 간 방법이지 그게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 1, 2년 사이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선배가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지만 그 노하우는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선배의 시즌은 지금 나 준비하고 있는 본인의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인이 어느 정도 이걸 알아두고 이제 그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간 입시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9년째, 제가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9년째 보교하고 모든 경기를 다 전담하면서 이 어떤 시즌의 변화 양상이라든가 판도 이런 것들이 파악하고 있고 또 그게 어떻게 입시에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한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짚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 시즌의 경우에 이제 감독자에 의해서 전달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 시즌은 모든 팀의 주말리그 경기 수가 12경기로 통일이 됐습니다. 전반기 6경기, 후반기 6경기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사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8팀이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하면 14경기고 어디는 이제 한 권역당 6개 팀이라서 전반기, 후반기 하면 10경기. 그래서 사실 4경기 차이면 이닝 타석 정말 크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제거했다. 12경기로 맞추면서 이제 제거가 됐다. 물론 콜드게임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제거가 되면서 이런 부분도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고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국대 방식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성기 대회가 이제 그 신세계 지원을 받아서 신세계 이마트배라는 대회로 이제 곧 3월 말에 개막 앞두고 있죠. 그래서 90개 팀이 다 참가하는 대회로 이게 이제 신세계에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봉황대기만 90개 팀 모두 참가하는 대회였다면 이제는 신세계 이마트배랑 봉황대기 두 개 대회가 90개 팀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가 됐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랬습니다. 황금사자기랑 청룡기가 짝을 지어서 뭐 황금사자기 청룡기 둘 중 하나 나가거나 그 전반기 1위 팀은 둘 다 나가거나 이러고 대통령과 협회장기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나가고 그리고 공항대기는 모든 팀이 다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3페어 3개의 짝이 이루어진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요. 지난 시즌과는 전국대회 참가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90개 팀이 다 출전하는 대회가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팀별 경기 수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는 보통 기회 제공의 착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혹시 이제 형이나 누나분들 미리 입시 경험해 보신 분 중에 일반 입시 경험해 보신 분 중에 한양대학교 혹시 지원해 보신 분 계시면 한양대가 사실 뭔가 다른 학교랑은 뭔가 살짝 다른 느낌 그 지원 같은 게 합격하는 그 기준이 다를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죠. 예, 사실 이제 한양대를 붙는 친구들은 그 근처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 이런 데 붙을 수 있는 친구들이 한양대를 붙습니다. 이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는 착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90개 팀이 참가하는 대회가 늘어났다고 해도 경기 수는 오히려 작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세계 이마트배랑 협회장기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대회가 있죠. 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가 있는데 지금 이 대회가 어떻게 참가하는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개 팀이 모두 참가하는 것으로 발표된 이 2개 대회 외에 어떻게 출전하는가가 촉각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최악의 경우를 저희가 산정을 해봤습니다. 항상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최상의 시나리오도 짜봐야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봐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를 저희가 산정해봤을 때 그 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 3개 중에 단 1개 대회에만 출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중요하냐면 이 3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90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 세 대회는 출전팀이 40개입니다. 4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차이냐? 90개 팀이 붙으려면 우리가 이제 전국대 16강 자격이 중요하잖아요. 90개 팀이면 90강, 64강, 32강 3번 뚫어야 됩니다. 혹은 부전승 받으면 2번 뚫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겨야 전국대 16강을 충족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전승 못 받아도 40강에서 32강 혹은 부전승 받으면 정말 한 번만 이기면 정말 대진은 좋으면 진짜 32강 한 번만 이기면 그대로 전국대 16강 자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회가 출전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큰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전보다 16강 진출의 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0개 팀이 참가하는 대회에서 16강을 뚫는 팀은 어쨌든 두 번, 세 번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운적인 요소보다는 확실히 실력적인 요소가 팀의 실력, 그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이 요소가 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에서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16강이라는 지원 자격 무게감이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16강 자격을 갖고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 사이 내에서는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의 그냥 추측이나 역측이 아니라요. 2017년도인가요? 16년도인가요? 16, 17 그때쯤. 네, 이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어서, 네, 비슷한 운영 방식을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예전의 운영 방식을 답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현실로 나올 수가 정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16년, 17년도 그때를 살짝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제 전반기 순위에 따라서 황금사자를 가고 후반기 순위에 따라 청룡을 간 다음에 둘 다 못 나간 팀들이 대통령배에 딱 한 번만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황금사자기랑 청룡기에서 16강 이상 된 팀은 대통령배에 나가게 돼서 정말 그 실력 좋은 팀은 전반기, 후반기 다 순위 내에 들어서 3번을 나갈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팀적으로 어떤 부분이 떨어지는 팀들은 한 번밖에 못 나가는 그래서 격차가 심하게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나리오로 좀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다시 넘기겠습니다. 네, 그럼 왜 멤버십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가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야구 특기자에게 3학년 야구 성적은 야구 성적만 중요한 사실 시즌이 아닙니다. 3학년 1학기에 그다음에 입시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예요, 분명히. 근데 체육 특기자 입시에서는 3학년 1학기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멤버십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특성화고들 중에서 3학년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도 사실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긴 하지만 조금씩은 준비할 것들이 사실 존재하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부모님들이 생소하시는 거, 아직 경험해보지 않는 건데요. 대학은 스카우트나 콜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넘어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갈 때, 네,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지목을 해서, 자, 너 이 학교에 입학을 하자. 우리 학교 와. 우리 학교 오면 안 되겠니? 우리 학교 잘해줄게. 뭐 이런 것들로 지목을 해서 스카우트 콜을 받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혹은 임의 배정을 통해서 원하는 학교에 집합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학 입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요. 정확히 대학교에서는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선발이 아니라 입학처에 의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혹은 연습을 하다가 어느 학교 코치 감독님이 야, 우리 학교 꼭 지원해 라고 하는 말은 감독님의 바람일 뿐이지 합격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경험이고 다른 프로세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확히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하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이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저 학교에서 우리 좋게 봤으니까 정확히 말해서 코치와 감독이 개입하는 순간 이건 입시 비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입학처에서 관리하고 입학처에서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입시입니다. 실제로 이제 대학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항상 이제 대학 야구부 감독님들은 속이 썩는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본인이 좋게 보는 선수가 있고 난 이 선수를 뽑고 싶은데 절대 관여를 정말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이 학교는 뭔가 약간 입시비리 온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몇 학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학교 중 하나도 감독님이 전혀 관여를 못하고 정말 입학 사정관이 딱 이제 제출한 자료만 보고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뽑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독님이 사실 우리 학교 지원해라는 그런 말에 좋은 의미긴 하지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피셜한 정보와 수치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됩니다. 오피셜한 정보와 수치로 우리 원서를 접수해야 되고요. 합격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오피셜한 수치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제공하고, 그다음에 도출될 내용들,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용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 한 부모님께서 제보를 한 개 해주셨는데요. 이 전국대회 참가 방식에 대해서 저희도 감독분들한테, 코치분들한테, 스카우터분들한테 여쭤봤었는데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지 않는데 저희한테 이 결정 방식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본 다음에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구 입시 멤버십의 주요 일정은요. 지금 학교별 기본 계획 리포트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리포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메일로 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계획입니다. 이건 기본 계획. 학교에서 아직 입시 요강을 6월 달에 오픈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선수를 선발할 거야 라는 기본 계획서를 저희가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리포트를 가지고 먼저 서면으로 보신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될 내용 혹은 중요할 내용, 그 다음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은 입시 기본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같은 줌으로 여러분들에게 Q&A도 받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드립니다. 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시 모집 요강 설명회 6월이 되면 학교에서 하나 둘씩 입시 요강들을 발표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학교별 선발 인원을 정리하고 혹은 학교의 경기 실적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어떠한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보기 쉽게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학교별로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8월 초에 체육 특기자 전형이 약간 조금 입시에서 매끄럽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세부 종목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평가 항목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민감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발표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 같은 경우에 8월 말 정도에 이게 입시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다른 건 다 완성됐는데 그걸 기다리다가 입시 요강 정보 설명집을 늦게 출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면 입시 요강 가이드북을 이런 것처럼 만들어서 올해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거 보고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이거 잘 모르겠어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처럼 줌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학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요. 이 학교는 무슨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라고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내용이나 있으면 저희가 한 개씩 다 더 해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입시 요강 설명은 1차라고 적은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일단 일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회 Q&A를 질문사항을 몇 가지 받았습니다. 고교 내신 비율을 얼마나 신경 써야 할까요? 그것보다 야구 실력이 우선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많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기 실적으로 학교를 결정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율과 이닝과 타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합격선인지를 확인하고 학교를 지원한 다음에요. 내신으로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비율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사실 아까 경희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점 생각보다 큰 점수이기 때문에요. 안타 한 3, 4개, 4, 5개 또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점수일 수도 있어서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신. 2학년 때도 준비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2학년 때 지금 보시는 것들을 보시고 내년에 해야 될 일들이니까 지금부터 내신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거, 봉사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봉사활동에 매년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슈가 터진 다음부터 일괄 만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일괄 만점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 올해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위드 코로나이니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차근차근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과 활동들, 다른 대외 활동들도 준비해둘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죠. 네, 인서울 학교들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네, 인서울 학교의 조건, 네, 어떤 게 있죠? 일단 인서울학교라고 하면 아까도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그리고 연세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아까 질문했을 때도 답변 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다 팀 성적 16강 걸어뒀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 조건이고 그다음에 이게 건국대랑 고려대, 연세대의 특징이 제대로 뭔가 그 배점 같은 거를 공개를 안 해놓고 있죠. 예, 그게 특징이고 동국대는 이제 배점이 예,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팀 성적 점수랑 개인 성적 점수가 확실하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그 팀 성적 점수가 꽤 크기 때문에 이 팀 성적 점수도 이제 최대한 높은 뭐 8강, 4강 이렇게 최대한 높이 올라가 놓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개인 실적 점수도 거의 만점 기준이 있거든요. 동국대 만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최대한 가깝게 가는 게 중요하다. 예, 꽤 그 만점 대비 그 지원자의 점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동국대가. 네, 그다음에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뽑힌 친구들, 그리고 저희가 합격시킨 친구들, 역추적해서 어떤 선수들이 높을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동국대 정확히 명확히 나왔고 제가 동국대 정말 많은 인원들을 합격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점수 딱 나오고 네, 실기만 잘 치면 됩니다. 합격성만 있으면. 건국대 같은 경우는 투수 같은 경우는 이닝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항상 이닝이 많은 친구들이 항상 건국대에 붙은 걸로 볼 수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주말리그보다는 전국대 실적이 훨씬 더 네, 많이 반영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연대가 뭐가 있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대가 이제 최근 한 3년 내로 이제 그 발표할 계획, 그 공개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실적 증명서에 있는 모든 그 기록들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기록이 좋은 친구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 체육교육과잖아요. 예, 체육교육과이기 때문에 여기는 면접 점수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 면접이 그 교사를 뽑는 교직 면접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네, 그리고 네, 고대는 네, 따로 네, 설명드리고 싶지도 않고 설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서울대는 공부 잘하시면. 네, 제가 네. 아시다시피 서울대를 올해 처음으로 입학시켜 왔는데 네, 공부 잘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일루수도 인서울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되죠. 고대에 가냐면 고대는 내야수로 뽑아서요, 모집을 해서요. 네, 재작년에 유신고 김범진 선수가 네, 이영민 타격상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가 장충고의 이영훈인가? 예, 일루수를 거의 은근히 많이 뽑아요, 고려대가. 예,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기대를 걸어보실 수 있는 분이 고려대인데,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일루수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아야 된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성적이 좋아도 뽑힐 수 있을지는 네, 모르겠지만요. 예. 멤버십 등급의 차이는 사실 등급이 없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으신 게. 네, 오해가 있으신 분 슈퍼 얼리버드 그냥 노멀입니다. 그냥 저희가 신청하시는 그 기간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지. 네, 저희가 일을 다시 새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그냥 차등을 그냥 둔 겁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네, 다치지 않고 올 한 해 시즌을 종료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컨디션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야구 선수, 체육 특기자이기 때문에 경기 실적이 잘 나온 선수를 뽑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내신 관리 잘 해야 되겠죠. 내신, 비교과, 봉사활동이나 출결 관리 다 잘해야 됩니다.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 과목들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 정말 그 과목만은 찍지 않고 정말 열심히 풀어서 조금이라도 몇 점 점수를 나와서 등급 한 개라도 높여서 합격 확률을 높이는 게 전 추천합니다. 사실 이게 그리고 내신이라는 게 이제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체육특기자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뭔가 엄청 열심히 해봤자 큰 그게 없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이 체육특기자의 경우 달라지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가 그 어떤 과목 그 중에서 상위 몇 개 과목을 이제 반영을 합니다. 점수에. 그러다 보니까 3학년 1학기에 해당 과목을 준비해서 잘하면 좋은 등급이 나오면 그 과목의 등급을 그 상위 과목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비 안 한 친구들과 준비한 친구들의 차이가 충분히 어느 정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제 준비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입시 상담 때 데이터 준비해 주시나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야구 입시 멤버십은요, 지금 드렸던 정보들만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저희가 따로 입시 컨설팅을 또 네, 다른 컨텐츠로 모집을 합니다. 그때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을 뭐 줌이나 혹은 그때 코로나가 괜찮으면 대면을 통해서 네, 이 학교를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여기다가 사실 공개되지 않는 지금 것들이 있거든요. 매년 몇 년치의 지금 4년치의 합격자 점수들, 그다음에 최종 합격인지 예비 등수가 몇 번인지, 네, 그래서 이 학교는 대충 예비 몇 번까지 입학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배치가 사실 저희한테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학교는 지금 네가 이 정도의 성적인데 최초 합격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예비 합격으로 붙을 수 있더라고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데이터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2학년도에 입학한 친구이고 제가 4년 동안 가르친 선수인데, 네, 뭐 이 친구는 성대 갔습니다. 성대 갔는데 네 학교를 붙었습니다. 성대 붙었고요. 그다음에 원광대 붙었고, 그다음에 중앙대 붙었고, 그다음에 동국대 붙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동국대 점수 17등인데 투수 3명, 2명인가 3명밖에 안 붙었는데 네, 붙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지원할지는까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실기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게 흔히 엑셀 그냥 저기 기록 싹 해다가 노가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예, 자료 봤는데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 저희 10명 정도가 달라 네. 붙어서 한 달 정도 네, 안 됩니다. 네, 그 정도 하고 이제 저희가 그런 돈을 받는 그런 양체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야구 입시 멤버십은요, 오늘까지, 네, 슈퍼 얼리버드 오늘까지고 20만 원, 그다음에 얼리버드 내일부터 3월 19일까지는 25만 원, 그다음에 정상가는 35만 원입니다. 얼리버드 19일까지, 3월 19일까지 하는 이유는 그 기본 입시 설명회를 이거보다 더 늦게 등록하시면 따로 저희가 해드려야 돼서 네, 수고비 때문에 더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있는데요. 3학년 부모님들께서 오늘도 이렇게 다른 부모님들도 초대해도 되나요? 이렇게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냥 학교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별로 저희 둘이 가서 발표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몇 년 동안 한두 학교씩 계속 이렇게 가서 해드렸는데 서울, 인천, 경기까지는 저희가 현장 강의 한번 가서 해드리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설명회 최소 2회 이상을 해서 학교 멤버만 모여놓고, 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들을 수 있게, 다 준비할 수 있게, 네,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근데 지금, 몇 개가 네, 있는데 질문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성화고랑 일반고는 생활기록부 교과에서 단위수가 다른데 단위는 상관없이 교과 등급만 가지고 점수가 반영되나요? 하시는데 이것도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 단위수를 반영을 해서 그 단위수를 가중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냥 교과 등급만 딱 이렇게 가지고 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수에 맞게 그 단위수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거든요. 그 단위수를 반영하는 학교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3단위인 과목
에서 뭐 더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러면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예. 그다음에 외야수는 포지션 상관없이 뽑나요? 아닙니다. 아니, 절대. 외야수를 뽑는 팀도 있고, 외야수 말씀하신 것처럼 외야수라고 뽑는 팀도 있고요. 뭐 중견수면 중견수 좌익수 뭐 이렇게 두 개 묶을 것도 있고, 중견수 뽑고 좌익수 뽑고, 네, 뭐 우익수 뽑고 뭐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익수 제외도 있고. 네, 우익수 제외도 있고요. 네. 근데 고등학생들은 수시 준비한 친구들은 비교과를 생기부에 적지 않고 줄이고 있는 중이고 세특을 신경 쓰고 있는 상태인데 운동부는 일반 학생들과 수시 준비에 생기부 반영 여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세특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일반 학생들은 저도 그 세특 한 줄 더 받으려고 정말 선생님들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이 운동부 친구들은 이 세특이 중요한 전형은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예. 근데 체육특기자 전형의 기본 학생부 반영 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근데 다만 이 세특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몇 개 있는데 성대 1대, 2개 여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특이 들어갈 수 있어서 혹시 이제 이 학교들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각 과목 선생님들과의 어떤 그 친밀감을 유지를 하시면서 세특 한 줄이라도 혹시 더 받으실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생기부 반영 여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생부 교과에도 이제 그 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과목 다 막 단위수 뭐 평균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같은 학교라도 일반 학생들은 그렇게 들어가지만 체육특기자는 뭐 상위 8개 과목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슈퍼얼리보다 얼리 노멀 차이를 알고 싶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네, 빨리 하셨다? 네, 빨리 하셨다, 좀 그래서 늦게 하셨다. 그래서 네. 싸게 해드립니다. 네. 이 금액에 더 필요한 부분은 일단은 없죠. 네, 뭐 입시 컨설팅을 만약에 컨설팅. 진행할까 개인 커스텀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아까 보셨던 그 도표처럼 나오는 그게 들어가면 나중에 네, 금액 이 추후에 저희가 지금 30만 원일지 40만 원짜리 확정이 되지 않는데요. 네, 올해는 아마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을 더 투입해서 조금 작년까지 제가 30만 원 항상 운영했었는데 조금 더 올라갈 예정이어서 아직은 미정인데 30에서 4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못하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사실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네, 해드립니다. 사실 보수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근데 선택은 부모님들이 사실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6개 쓰는 도중에 저한테 제가 항상 2개 정도의 상향, 그 다음에 4개 정도, 네, 3개 정도의 소신, 그 다음에 하나 정도의 그 하향을 써놨는데 나는 죽어도 인서울 학교만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종종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떨어지는 부모님들 사실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오셔서 무조건 합격을 해드리는 건 저희가 사실 그 브로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면접도 있고 실기도 있고 모든 것들을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훨씬 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 합격까지는 네, 사실 힘듭니다. 뭐 저희가 컨설팅 하는 친구들 거의 다 많이 합격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합격을 장담하진 못합니다. 자소서. 이제 자소서를 도움을 주는 건 사실 저희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네, 자소서를 도움을 사실 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정도는 네, 제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 네, 뭐 그 정도까지는 해드릴 네. 수 있고 제가 뭐 몇 년 계속 때까지는 연계를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은 좀 해드리거든요. 자소를 정말 쓰시는 분들한테 연계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네, 그분들도 되게 많은 분들의 자소서를 받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자소까지는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년간 20만 원 회비랑 개인 컨설팅비만 드는 건가요? 오늘까지 이제 신청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런 거고요. 수시 이후 정시 전까지의 관리라. 어떤 말씀이신지 사실 이게 체육특기자가 정시라는 게 네, 없습니다. 예. 네, 정시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특기자가 아니거든요. 예. 네,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혹은 뭐 2년제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집어넣는 경우, 그 다음에 한일장신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죠. 정시라든가 네. 일반 전형이라든가. 일반 전형이라도 있긴 한데 특기자 전형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무엇을 질문해 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예, 그 이외의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반 전형이면 진짜 모든 진짜 대한민국 전체 수험생들과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개인 컨설팅 원하는 경우는 언제쯤 있죠? 네. 개인 컨설팅은 사실 저희가 모든 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받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저희는 6개 옵션 중에 어떤 학교가 더 합격을, 컨설팅을 의뢰하신 분들의 합격 확률이 높은 학교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 6개 중에 하나도 합격선이 없는 분들도 사실 존재해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의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지금 합격선이 나오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드리고요. 그래서 모두 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항상 소수 정예만 하는 이유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다 돈 받은 다음에 뭐 장땡 아니고요. 그냥 합격을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다음에 조금 효율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고. 그다음에 창단팀의 경우 수시 이거 말씀하시는 게 대학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창단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시라든가 그 정시 끝나고도 그거 있잖아요. 그 추후 선발 학교별로 이제 따로 선발하는 그거, 학교별 개별 선발이라는 제도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 보통 가기도 하고 수시로 보기도 합니다. 뭐 작년에 이제 동원대 같은 경우가 이제 창단한다 해놓고 올해 수시로 뽑았죠.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창단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창단팀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다 물어봐서 저희가 이제 다 물어봅니다. 말씀해 드리겠죠. 그럼 경기 끝날 때나 시험이 끝나면 중간 점검,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상담,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하신 점,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전화를 하든지 뭐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해드리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개별 면담을 할지 어떻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선배들 보면 수능 보고 결정되는 경우도 있던데 정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추후 선발인 건가요? 수능 보고 결정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결정이 이게 당락을 결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고려대나 성균관대 이런 데는 12월 15일에 나오잖아요. 진짜 수시 발표 제일 마지막 날에 나오잖아요. 근데 미리 이미 전형을 다 쳐놓고 발표만 이제 늦게 나오는 그런 상태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정시가 아니라 수시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추후 선발 그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3학년이고 2학년 때 공항기 주전으로 뛰어 팀 성적 16강 안에 들어있는데 영향이 있나요? 이거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가 이제 다 이제 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학년 때 전국대회 팀 성적을 반영해주는 학교가 있고요. 2학년 때 팀 성적은 아예 반영을 안 해주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진출을 했어도 내가 어느 정도 실적 이상을 올렸어야만 반영을 해주는 그런 데도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실적 이상을 올렸어야만 반영해주는 학교는 타석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타석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 학교는 주전으로 뛰셨다 하면 될 것 같고요.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점도 저희가 멤버십 진행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수능 보고 결정. 수능 필수 치는데 서울대밖에 없지 않아요? 혹은 그거는 있죠. 성대나 연대, 고대는 7등급 2개 맞추는 그런 경우는 있긴 있으니까. 수능에서 최저등급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없잖아. 정시로 없잖아. 정시는 공식적인 특기자 선발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공식이 없습니다. 연대의 경우 수능 이후에 당락이 결정됐다고요? 연대요? 연대 합격자 발표는 수능 이후에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면 왜 그런 거냐면
그 연대, 고대, 성대 같은 경우 최저학력제가 존재합니다. 최저학력제를 두 가지로 총 세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게 뭐냐면 학교 내신이 안 좋았을 경우에 안 좋았을 경우 수능을 쳐서 그 학교마다 6등급인가 7등급인가 기준이 있거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등급을 넘겨야 그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수능 점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보통 수능은 다 7등급 그거라서 전학을 왔는데 오기 전 학교 성적도 반영이 되나요? 그 시즌에 그 학교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경기 실적 증명서 뽑아보셨을 때 그 학교에 소속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야 돼요. 그 전학 오시기 전에 그 학교에서 그때 선수 등록됐어야 됩니다. 그 대회에.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뭐 16강이든 16강 인정이잖아요. 그러면 16강 인정이면 최소 이닝 혹은 최소 타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수 등록만 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후보인데 등록만 되었다고 그 대회를 인정해 주냐? 그게 아니라 뭐 4이닝인가 이상을 던져야 되고 혹은 타자 같은 경우는 5타석인가 4타석 정도를 들어가야 그 대회를 뛰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네, 뭐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사실 오늘은 그 입시 멤버십에 대한 설명, 저희가 어떤 멤버십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어떤 취지로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사실 다른 업체에서도 네, 지금 뭐 올리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의 그 추적된 데이터를 저희는 네,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월에 제가 입시 컨설팅은 올해 4번째 진행할 예정인데, 정말 아무것도 이해를 모르신 채 저한테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건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네, 준비를 해둬야, 네, 그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리면서 계속 그 대학에 대해서 신경 쓰고자 취지입니다. 정말 저도 이제 입시를 이제 2016년, 17년도 그때 치러본 사람으로서 정말 입시는 정보력이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많이 가고, 특히 이제 체육특기자 친구들 준비를 해주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정보력 없으면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그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고, 이게 당연히 시간 들이시면 찾을 수 있는데 그 시간 들이시기가 꽤 어렵다. 혹은 이제 그 시간 들이시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제 입시할 때는 사실 수시 6개 다 못 붙어봤지만, 예, 뭐, 어쨌든,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예, 네 수시할 때보다 여기 학생들 신경 써주는 게,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서, 열심히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뭐 사실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찾아보시면서 네, 무엇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한 번씩 네,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관심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끝났고 네, Q&A 더 이상 질문 딱 8시인데 1분만 더 기다려보고 없으면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 설명회 같은 경우에 어떤 걸 하냐면 숨겨진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거든요. 저희가 오피셜한 걸 만들고 저희가 조금 가지고 있었던 거고 포지션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포지션들이 유리하고 어떠한 포지션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내신에 대한 것들 계산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따로 질문사항 없으니까요. 8시 1분 네. 가입하면 문자로 안내해 주시는 건가요? 메일로? 저희가 메일로 다 보내드릴 거고, 지금 몇 분 벌써 가입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제가 오늘
내일 정도에 다시 확인, 네. 네, 확인 문자를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보내드려서 제가 기초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 기초 정보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입 신청서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올해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